x자리에 2 넣으면 2분의 1이네. x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2네. 이런 식으로 점을 모아 연결하면은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란 그래프는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 분수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기준이 되는 정근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해요. 만약에 이거 없이 난 분수함수 그릴 수 있어요. 막 이래버리면 야, 일자 그었더니 두 점에서 만나네? 이거 함수 아닌데? 이렇게 주정해버리면 우리 할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분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뭐가 필요하다? 정근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또 정근선이 뭔가요? 요러는 학생들이 있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요. 정근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한번 제목부터 읽어보자. 시작! 정근선, 곡선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그림을 그릴 때 보조선 역할을 함이에요. 즉 얘가 점점 가까워져. 계속 점점 조금씩 가까워져. 하지만 절대로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요선이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울 근자가 되겠죠? 네, 가까워지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봤더니 그렇구나. 만약에 y는 x분의 k라는 식이 있을 때 k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 k가 양수면 즉 요 녀석은 바꿔버리면 xy는 k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얘기는 x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xy가 0보다 크다는 건 xy가 서로 같은 부호란 얘기죠? 즉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 자,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인 사분면은 제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이에요. 자,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제 3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k가 양수일 때 그림을 그리면 1사분면 하고요. 3사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k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즉 xy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xy는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죠. x가 플러스일 때 y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제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인 사분면은 제 2사분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그림을 그리면 항상 4사분면의 그림과 2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요런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프에는 기본적인 개형이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분수 함수는 이렇게 그리거나 요렇게 그리거나 이게 기본 개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부터 들어갈 거냐면 페이지 넘겨서요. 19페이지 우리 살짝 구경 좀 할게요. 자, 19페이지 살짝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일반적인 분수함수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분수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그런데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도 있어요. 분명 분모에 우리가 배운다는 1차 함수가 주어지긴 했는데 분자에도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을요 아주 노멀한 방법으로 정리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매번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개념은 좀 깊이 있게 다뤄서 보자마자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론까지 좀 파고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21페이지의 개념을 좀 배워야 돼요. 자, 식변형 가정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1차 함수라는 것은요. 아무리 복잡해봤자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이야. 당연히 우리한테는 얘가 훨씬 유리하고요. 얘는 조금 더 불편한 상태야. 자, 그런데 보도록 할게요. 요식 보니까 좀 슬프게도 안타깝네.
내가 앞에서 배웠던 건 이 x자리 아무 숫자도 없고 그래 여기는 k 양수 음수니까 되는데 이 a라는 게 없는 거 가지고 우리 14, 13이냐 24냐 이런 거 배웠는데 a 없었는데 아우씨 a가 오니까 마음이 불편하네? 그래서 a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눈다?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13인지 24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그래야지만 x만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래버리면 얘는요 a로 나누면 x 플러스 a분의 b에 a분의 c 플러스 d라는 요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의미를 하나하나 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위에 가지고 있는 식은 이런 애도 없고요. 이런 애도 없는 거다. 그치? 앞에서 배웠던 식은 얘네 두 개 없이 이렇게만 있어. 그러면 13인지 24인지 볼 때 a분의 c가 0보다 크면 13,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24, 4분면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구나. 요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박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니까 선생님 박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게요. 박스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a분의 c가 0보다 크면은 그림이 제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 하지만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제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라고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뜬금없이 x에다가 뭔가를 더했어. 뜬금없이 y는 해서 막씩 있는데 뒤에 플러스 d를 더했어. 자, 이렇게 뜬금없이 더하거나 뜬금없이 더하기 3, 뜬금없이 빼기 3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평행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 얘는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이에요. 자,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점근선의 교점은 0,0이었지.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해버리면 점근선의 교점도 그대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d만큼 평행이동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점근선이 0,0에서 지금 저 상황은 마이너스 a분의 b, d로 이동한 거랬지.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동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만 알면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하고요. 1, 3인지 2, 4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이 분수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는 y값 d.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a분의 c를 보는 거야. a분의 c를 봐서 어머 1, 3이네 라고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식변형을 했잖아. 앞으로는 이런 거 없이 막바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냐? 식만 딱 보면 점근선의 교점은 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d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 3인지 2, 4인지 봐야겠다 할 때는 뭘 보면 돼? 요만큼을 떼서 보셔야 돼요. a분의 c의 부호가 양수네, 1, 3이네, 음수네, 2, 4네. 되겠습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몇 콤마 몇 점근선 그리고 요만큼만 지그시 보면서 a분의 c 자리가 양수네, 음수네 보고 그림 그리시면 돼요. 쉽죠? 얘가 쉬운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복잡하고 지저분한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원래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기본 원리는 바꾼다고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분리형 2 맞습니까? 얘를 분리시키면 이렇게 슉 하고 분리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y는 분리형이니까 분모에 ax 플러스 b가 있으면 분자에도 무조건 ax 플러스 b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식을 보니까 얘는 CX로 시작하네? 얘는 AX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X로 바꿔주려면 앞에 뭘 곱한다? A분의 C를 곱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곱해놨더니 어머, 갑자기 뜬금없이 플러스 A분의 BC가 생겼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써주시고 원래 있던 플러스 D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리시킬 수 있죠. 분리시키는데 선생님이 얘부터 앞에 써볼게. 이런 구조로 만들려고 얘부터 앞에 쓰고 이 앞쪽에 있는 걸 쪼개서 뒤에다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식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 요거 아예 통분해버릴까? 예, 아예 통분해버릴게요. 마이너스 a분의 bc 그리고 플러스 ad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뒤에 a분의 c가 요렇게 붙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식에서 했던 거 x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원래는. 그래서 x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눈다? a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또 할 겁니다. 그래,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결국 y는 x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이 녀석은 a의 제곱분의 ad-bc라고 이렇게 좀 위치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꼴은 얘하고 똑같아졌어 안 똑같아졌어? 구조적으로 똑같아졌지.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리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보려면 요 녀석의 부호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분자를 봤더니 a제곱은 항상 양수네. 그죠? 자, 그러므로 a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므로 얘는 대소비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다 대고 어머 선생님 a가 0이면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얘는 분수함수가 아니야. a가 0이 되면. 그래서 얘 무조건 a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부호만 따지면 돼요? ad-bc의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자, 얘가 0보다 크면 제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ad-bc가 0보다 작으면 제 2, 4, 4분면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와, 씨, 이거 하나 푸는데 매번 이 짓을 한다고? 미쳤죠? 그래서 막바로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랑 똑같아. 정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됐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x에 개수가 y좌표예요. 되겠습니까? a분의 c, a분의 c 무조건. 알겠습니까? a분의 c 즉 어머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해서 정근선을 딱 잡아서 표시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d-bc를 봐야 되죠. 자, 얘를 선생님이요 알파벳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요 수식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거든. 알파벳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위치로 외우셔야 돼요. 자, ad-bc는요 ad-bc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빼기 요 녀석의 부호라고 선생님이 율동으로 암기시켜요. 근데 또 이랬더니까 출제자들이 또 이렇게 꼰다? 이렇게 꼬는 사람이 있어요. ax 플러스 b에 d 플러스 cx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거 땅땅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만 ad-bc인데 알파벳은 외우지 않고 몸으로만 빼기 이렇게 외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사분면인지 판단을 한다. 여기까지야. 자, 외워봐야지. 책상 두드리면서 자 우선 1~3부터 시작. 빼기 책상 안 두드리냐 빨리. 자, 시작. 빼기 노래는 안 부르냐 꼴랑 빼기 하나인데. 자, 시작. 빼기
0보다 크면 1, 3. 0보다 작으면 2, 4. 됐죠? 선생님 지금 되게 이론적인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적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배우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쉬워요. 자, 지금부터 요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 드렸지만 분수함수에서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중심이라고 약속하자. 그런데 이 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보자면 앞에 이론 다 설명했고요. 분모를 0으로 놓았을 때로부터 x 좌표를 얻고 x가 소속되어 있는 분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 값으로부터 y 좌표를 얻을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있는 이 1번 그림 그려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판단해? 분수함수네. 오, 이런 그림 그리겠구나. 이것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우선 점근선의 교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 분수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1. 그래서 찾아 놓습니다. 그래, 2,1. 점근선의 교점 여기구나. 이렇게 연하게 이제 점근선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1사인지 2사인지 찾으시면 되죠. 뭘 보면 됩니까? 요 x의 개수, 생략되어 있는 개수 1부터 시작해서 분자에 있는 수까지 1분의 1이야. 그러므로 얘는 양수네 몇 사분면의 그림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예,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 막 그려도 되는데 얘가 뭘 지나고 있는 상태야 지금? x축 혹은 y축을 지나고 있는 상태지. 자, 점근선을 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y값 몇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어머, 여기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자, 요번에는 y자리에 0 대입하면 x자리에 몇 들어가면 됩니까? 1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편 표시한 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와 대칭이 되는 높이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것이 1번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절편 대략 구해가지고 계산했어요. 물론 개형 그리는 문제에선 절편 굳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수함수구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 이 분수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누는 y값 2. 그리고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몇 사분면 되겠습니까? 2, 4분면과 3, 4분면 되겠구나. 이래놓고 그냥 편하게 그래 1,2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놓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니까 y절편, x절편 나오네요. 자, y절편부터 구해볼 겁니다. 몇 나옵니까? x자리에 0 대입하면 3. 그래, 요정이 지나는구나 라고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요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자리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자,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2는 1, 2x는 3x는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y자리에 0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죠. 2분의 3이니까 1.5 정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 그림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겠지. 네,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점근선하고 1, 3인지 2, 4인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거 보통 깊이 있게까지 개념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얘는 x-2니까 x-2가 분모에 반드시 와야 되는데 2x니까 2를 써주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나 여기 플러스 3 적으면 되겠다. 즉 분리시켜버리면 x-2분의 3 더하기 2가 되겠구나.
아,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는 몇이다? 2,2고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보통 애들은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2. 그리고 x의 개수 부분만을 계산해서 읽으면 1분의 2죠?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인지 2,4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곱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빼기 곱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서 0보다 크니까 1,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 구합니다. 2,2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라고 해놓고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아, y좌 평가해 봐야겠다. x자리에 0 대입하면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예, 우리는 요거 막바로 가겠습니다. 정근선의 교점 얘기해봐. 몇 콤마 몇입니까? 3 콤마 5야? 이거 눈 잘 뜨고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야. 가끔 이렇게 출제자가요 꼬아버려요. 뒤집어 버린다고. 이런 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 구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이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율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뭔 상태로? 위치를 재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계산합니다. 5 빼기 6. 0보다 작네. 그림은 2, 4, 4분면에 그려지겠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선을 긋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선을 긋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x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정도 지나서 그냥 그림 절편 귀찮으니까 그리지 않을게요. 개형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의 개념은요. 분수함수는요. 중심만 알면 당연히 정근선도 구할 수 있고 정역도 구할 수 있고 치역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정근선의 교점이 바로 중심입니다 라고 했죠? 중심을 알아. 그러면 이 중심이 예를 들어서 2,3이었어요. 그럼 우린 정근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요 식은 뭐가 되겠어? 정근선의 방정식은 y는 3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2라고요. 정근선의 식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것은요. x축에 빛을 쐬서 x축에 생기는 그림자인데 이만큼 그림자 다 생기지. 맞아? 여기 그림자 다 생기다가 딱 한 점 안 생겨요. 정근선이 지나는 바로 여기만 안 생겨. 여기도 그림자가 다 생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을 구하면 정의역은 집합이니까 x바! x는 뭐만 아니면 되겠다? 2만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치역 같은 경우도 y축에 빛을 쐬는 거니까 뭐만 아니면 돼?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겠구나 라고 정근선, 정의역, 치역, 중심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정리하고 연습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놔야겠다. 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 형태 나왔네요.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막바로 중심 구할 수 있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분수식이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d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정근선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고 y는 d. 요게 바로요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요 정의역 구해봅니다. x는 뭐만 될 수 없다고? 다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는 지날 수 없죠. 마이너스 a분의 b인 b가 아닌 실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역은요 대문자 fx를 f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치역은 y좌표예요. 이 y값은 죽어다 깨나도 뭐는 안 된다? d는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d가 아닌 실수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 네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네 번째도 첫 보면 중심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요거 그대로 읽으면 y좌표랬죠. 몇 되겠습니까? a분의 c. 그러면 여기에서도 정근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가 되겠구나. 자, 정의역은 x는 뭐가 아닌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실수고 y는 a분의 c가 아닌 실수가 바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여러분이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채워보세요. 자, 다 하신 분은요 칠판에 있는 내용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맨 뒤에 보면 분수함수는 중심만 알면 점근선, 정의역, 치역 다 구할 수 있다라고 개념의 제목 적혀있지?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야. 한 줄짜리 우리 필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역으로예요. 실제 얘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중심이 제일 중요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근데 중심을 안 주고 뭘 주냐면 정의역하고 치역을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정의역, 치역을 가지고 역으로 중심을 유추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되겠죠? 문제에서 분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주면 문제에서 분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주면 중심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뜬금없이 정의역을 왜 줬지? 치역을 왜 줬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심에 대한 힌트를 정의역과 치역으로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1페이지의 하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심을 잡아내면요. 이제 1, 3이야. 근데 어떤 그래프는 되게 붙어 있을 거고요. 어떤 그래프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칭 구조의 그래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요 어떤 식으로 찾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찾을 때 핵심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던 1, 3, 2, 4의 기준이 누구였어?
A분의 C였지. 여기에 나와있던 1324의 원래 기준은 A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였어요. 얘네들이 바로요. 가깝냐 뭐냐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그 기준이 됐던 13이 되냐 24가 되냐의 기준이 됐던 이 A분의 C집 이 녀석의 절대값. 왜? 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이요.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중심에서 중심 몇 콤마 몇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D에서 멀어집니다. 저 값이 크면 클수록 멀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이 13이냐 24를 결정하는 원래 근원은 A제곱도 붙어 있었어. 그치? A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 절